저는 한국천문연구원의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미영입니다. 한국과학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경국이라고 합니다. 한 6년 정도 민간 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생활, 화학연에 들어와서 한 17년 정도.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발주처간 협약이라든지 연구비 집행 관리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국내 협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Ready first? 그럼 제가 읽어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MBTI 대문자 I인 취준생입니다. 낯을 많이 가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직무 특성상 대내외적으로 협력이 필요하거나 소통할 일이 많아 인사 역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업무적으로 만난 분들과 관계를 쌓으면서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노하우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사실 요즘 MBTI가 되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I든 E든 잘할 수 있는 소통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얽매이지 않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냥 남이 이야기해주는 거 경청해주고 대화하고 그러면은 충분히 너무 부담 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동환님은 MBTI가 어떻게? 사연을 주신 분이랑 비슷한데 ISTP거든요. 연구 행정이랑 제일 안 어울리는. 근데 지금 직무에 잘 맞으시는 거 아니에요? P가 약간 아, 사업관리 측면에서는 꼼꼼함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 직무는 약간 J 성격이 좀 강한 직무라서 MBTI는 뭐세요, 근데? 저는 ENFJ입니다. 홍보팀하고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일이실 것 같아요. E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I입니다. 뭐 홍보 일을 하면서도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질문자분도 주변에 이분들을 많이 만나시면 좀 바뀌더라. 저는 같이 함께 있는 사이에서 스몰 토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밥 먹었어요? 주말에 뭐 했어요? 하면 어때요? 솔직히 네. 왜 물어보지? 그지 왜 묻지? 왜 물어보지? 저 사실 묻기가 조금 애매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 얘기를 많이 해요. 묻지도 않는데. 저 밥 먹었어요? 안 듣고 싶어 하는데 아니 계속 아니요. 뭐 먹고 싶어? 난 짜장 뭐 이런 거. 아니. 저희 본부에 E형 분들이 한 3분 정도 있어요. 직원분들한테 이분들을 소중히 모셔라. 아 이분들을 귀하게 모셔라. 저 E형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야 확실히 분위기가 좀. 아니요 귀하게 모셔달라고. 아, 귀하게. 귀하게 오늘 이 자리에 있어도 귀하게 모셔주세요. 다음은 동환님이 제가 여기서 취뽀한 지 최근이어가지고 제가 취뽀 관련 질문 뽑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출연연구소 취업을 생각 중인 학생입니다. 여러 진로를 고민해보다가 연구행정직군에 도전하기로 했는데요. 채용 공고에 전공 무관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진짜 전공은 상관이 없는지 또 경쟁률이 매우 높다고 들었는데 정출연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어떤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팀장님은 한양연구원에 입사하실 때 어떤 기억이 일단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면접관으로서 꼭 이것만 물어본다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면접관들이 하는 질문에 답을 어떻게 하는지를 그걸 보고 싶은 거지 정답이 있는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고 진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냐, 본인 생각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면접 태도로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요즘은 사실 면접도 많이 훈련돼서 보다 보면 나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정답을 찾는 얘기, 준비된 답변 이런 거는 정말 피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면접은 이제 순간이고 앞으로 함께 해야 될 시간이 훨씬 긴데 그때마다 정답이 미리 배워서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 매 순간 답변을 이제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서. 제가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화학연구원이 연구하는 중점 연구 분야에 대해서 혹시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여쭤보거든요. 정답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현명한 답변이 뭐냐면 최근에 화학연구원에서 나왔던 보도자료에 2차 전지 최근에 뭔가를 개발했다고 봤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중요하게 일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만 해도 충분한 답변이거든요. 중점 연구 분야를 꼭 외우고 올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센스. 연구원마다 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되게 자세하게 사실은 나와있죠.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은 알리오 시스템에 가면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거든요. 보면 뭐 여성 비율, 급여도 다 공지가 되고 규정이 나와요. 규정. 팀장이 어떻게 업무 분장을 해야 되는지 그런 규정조차도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그 알리오에서 가고자 하는 기관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도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볼 수 경험할 있죠. 수 있고.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면접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답변을 이렇게 줄줄이 외운다기보다는 저는 갈등 사례가 나온다 하면은 이 경험을 말해야지.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고, 그리고 저는 실제로 약간 조금 당황스러운 질문 받기도 했는데 기억나세요? 승용차에 수갑을 몇 개 담을 수 있는가, 제가 처음에 수갑으로 들어가지고 수갑. 그래서 면접관님한테 수갑이요? 하니까 면접위원들이 다 웃으시고. 전략 중에 최상위 전략이에요. 그게. 면접관으로 하여금 무장 해제를 시키는 거. 속으로 떨어졌다 생각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엄청 편하게.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합격하신 것 같아요. 조금 인상적이었다고 하긴 해가지고. 조금 안타까운 경우가 한 번씩 있는데 자신 있게 오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해야 하는데 벌써 본인이 이제 자신 없게 들어오면 사실 저희도 긴가민가 하게 되잖아요. 조금 더 자신 있게 자기를 PR 할 수 있는, 당당하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를 어필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 제목이 번아웃이네요. 안녕하세요. 연구소 입사 이후 경영기획부서에 배치되어 예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부처의 요구에 대응하면서 내부 부서와 조정해야 하는 예산 업무가 쉽지 않아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업무 강도도 다른 부서에 비해 높은 편이고요. 선배님들은 과중한 업무로 번아웃을 느낀 적은 없으셨나요? 이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동아님하고 순환 보직하면 되겠죠. 순환 하시게 된다면 어느 부서 다음에 예선팀 한번 가고 싶어요. 어느 기관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기관인지 모르지만 전문위원일 수도 있잖아요. 이 사연이 천문연이다. 저한테 메신저로 말씀해주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번아웃이. 예산팀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번아웃을 느끼면 힘들다라는 신호를 부서장이든 동료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가족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좀 들어줄 수 있는 분은 내 옆에서 같이 함께 일하는 동료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특히 부서장은 그걸 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출연자의 또 좋은 점이 심리 상담을 해주는 제도도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뭐 제도도 있고 순환근무 제도라는 또 제도가 있으니 이 직무가 아니라 다른 직무를 또 선택해 볼 수 있는 또 기회를 또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SOS를 청하라. SOS를 먼저 쳐야 되는 게 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12년 동안 비슷한 업무만 하다 보니까 내 개인적인 발전에 이제 한계가 왔다는 그 당시 기관장님께 다른 업무를 해보고 싶다라고 먼저 제가 어쨌든 다른 업무를 하면서 또 새로운 도전도 해보고 또 저한테 많은 경력과 경험으로 쌓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약간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게 퇴근을 했는데도 머릿속으로는 퇴근을 못 해가지고 쉬어도 쉬는 느낌이 안 나가지고 점점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몸을 엄청 굴리자. 그래서 달리기나 운동을 시작한 거거든요. 왜냐면 달리기나 운동할 때는 그냥 이거 빨리 끝내야지 생각을 덜 하게 되니까 머리가 좀 맑아지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저는 뭐 운동뿐만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조금 몰입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아서 일과 좀 멀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은 저도 그걸 적극 찬성하고 저도 이제 그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따로 지금 하시는 취미는 있으세요? 저는 필라테스를 하고 있습니다. 술 한잔 하는 것도 뭐 스트레스 해소법이. 왜 자꾸 사실 시간이 나오면 또 다른 약속을 정하는 편이라서. 근데 한양연구원에 처음 왔을 때 제가 막 어렵게 찾아서 알게 되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주변 분들은 다 그 고민을 했던 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실수도 해보셨고 어떻게 해결했던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일을 먼저 해본 분을 자문을 구하는 거죠. 비슷한 영역의 직무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면 해결책도 찾을 수 있고 같은 기관 사람끼리 또 못할 이야기가 또 있잖아요. 비슷한 일을 하시는 다른 기관의 사람, 그런 네트워킹 소통 기회를 많이 만드시는 것도. 이건 정말 사담인데 후배분들이 그런 물으면 집을 사라고 얘기를 해요. 출연 행동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나갈 일이 없어요. 사실은 출장이 되게 적잖아요. 비타민 D를 꼭 영양제로 섭취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시즌이 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대출이 많아갖고 내가 퇴사를 못 하겠는 거야. 대출 한 번씩 봤어요. 그래서 집을 사면 어때? 막 좀 무리하더라도. 약간 배수진 치. 그러면 못 나가. 못 나가. 배수진 치. 못 나가. 시대가 바뀌어도 고민은 비슷한 것 같다. 제가 했던 고민들이랑 거의 유사해가지고 제 이런 답변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출연연이 최근에 뭐 안 좋은 뉴스가 있다는 건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공공연구기관이잖아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여기 와서 일하시는 분은 윤리의식이라든지 돈만을 쫓으면 사실 출연연이 좋은 직장은 안 돼요. 훨씬 요즘 뭐 잘 나가는 업종에 잘 나가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과 책임감이 충분하신 분들이 저희 출연연 같은 곳에 오셔서 같이 함께 근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력 고민 상담 완료!